그다음에 체중이 올라갔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굶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체중에 집착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마른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너늘꽃 식이장애 회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연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내가 왜 저체중을 포기할 수 없는지, 이렇게 심각한 저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되게 애매한 구간이 있잖아요. 정상 체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체중에서 남들보다 좀 내가 말라야 된다, 또는 이제 뭐 앞자리가 뭐 오면 안 된다, 앞자리가 꼭 사여야 된다, 이렇게 좀 체중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리고 이제 마른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욕구나, 그다음에 체중이 올라갔을 때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생리주기나 그날의 컨디션, 체내에 있는 어떤 수분의 양, 그다음에 뭐 방광의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1kg에서 2kg 그 범주 내에서는 사실 체중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체중을 재면서 단 500g이라도 늘어도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체중이 늘어서 뭐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날 하루는 굉장히 막 기분이 막 너무 상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계속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체중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극심한 강박이나 불안, 이제 이런 분들이 왜 내가 저체중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역동, 심리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체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식증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실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체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내가 살이 쪄서 체중이 늘어서 내가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은 본인들도 아세요. 내가 왜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정말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거의 굶어가면서 이렇게 내가 체중에 집착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들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런 이득은 있죠. 이렇게 마르면은 사실은 뭐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말랐을 때, 이제 살이 빠졌을 때 이제 굉장히 좀 와, 어떻게 살 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저체중에 대한 어떤 되게 칭찬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내가 저체중은 또 붙잡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사실 되게 크잖아요. 한 끼를 굶는 것도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데 뭐 세 끼를 내가 거의 못 먹다시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끼를 먹어도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식사를 반복을 해야 사실 저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겪어야 되고 개인이 뭔가 치러야 될 희생은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요. 이성적인 부분이 작동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체중을 자꾸 이제 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못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위험 신호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신체적인 어떤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 대인관계나 사실 이제 뭐 업무하는 데 있어서나 뭐 학생분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티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또 희생을 치러가면서 내가 왜 체중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마르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제 가만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고 이제 그 역동을 이제 추적을 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체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스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 기분은 나쁠 수 있고 내가 좀 뭔가 아쉬울 순 있지만 이게 뭔가 나의 큰 그런 존재를 뒤흔들 만한 그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500g 느는 거예요, 1kg 느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왜 체중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왜 먹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그 역동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어요. 개인의 어떤 불안이나 뭐 우울, 그 다음에 외로움, 뭐 슬픔, 또 분노, 특히 이제 분노가 이제 많이 눌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체중을 고집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되게 잘 참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참으시고 힘들지만 그거를 이렇게 감정이 내가 뭐가 힘든지를 잘 표현을 못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저체중으로 굉장히 그 복합적인 감정들, 그 다음에 어떤 트라우마 사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눌러놓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저체중에 매달리면서 사실은 이런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라우마들을 느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 많이 제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참으세요. 뭐든지. 감정도 잘 참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든 것도 되게 잘 참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자기의 감정 표현,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오랜 시간 못 해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어떤 파워? 이게 내가 말로는 어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화가 난다 이런 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노를 대신 이제 품으면서 가족 안에서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독립된 어떤 경계선? 터치할 수 없는 그 파워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 마르고자 하는 부분으로 좀 대신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수능적이고 아무리 착한 딸의 역할을 했어도 부모님이나 어떤 다른 어른들이 먹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히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뭔가 내가 가질 수 없는 파워를 느낄 수가 있고 경계를 또 많이 침범당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뭔가 되게 독립된 어떤 그 통제감,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맞춰주고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 대신 수능적인 그런 이제 모습으로 자라났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관심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제 받지 못했던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아프면 어떻게 돼요? 네.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그런 거를 택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팠을 때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막 쩔쩔매고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또 이제 마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현실적인 도피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무 이제 내 존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 이제 혼합이 돼서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두드러지게 어떤 역동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이런 어떤 숨겨진 역동들이 체중 뒤에 이제 굉장히 숨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치료 방법은 보이지 않는 역동들을 좀 보일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다양한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감정을 좀 더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의 어떤 그 프로세스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사실 이렇게 내가 감정을 조절할 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얻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혼자서 조절하는 게 참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식증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거식증은 아니더라도 마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체중에 대한 강박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죠. 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 관계 회복도 되게 이제 중요한 개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치료가 이제 왜 이 치료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뭔가 문의 주실 게 있으시면 저희 뭐 카카오 채널, 그리고 너는 꼭 블로그, 네, 인스타, 네, 다 열려 있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